이 사이시옷 표기 체계는 규범에는 뭐 등굣길 하면 교 밑에 시옷이 있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최대값 그러면 대 밑에 시옷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올해 이제 그 시옷을 빼도 되는 쪽으로 예, 기본 원칙이 이제 건가요? 표기하지 않는 거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기존에 이제 시야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미 굳어져서 쓰이는 것들은 계속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안 쓰는 쪽으로 이제 그래도 원칙으로 수렴하는 쪽으로 가게 되리라고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있고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 있는데 둘 다 허용해 주는 방법으로 가다 보면 예, 원칙과 네, 네. 허용 이렇게 이제 네, 네, 가려고 합니다. 이 말뭉치가 정확히 뭡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마도 이거를. 네. 말모이는 다들 아실 겁니다.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주시경 선생을 비롯해서 우리 국어 사전의 원고가 되는 게 말모이. 이거는 아마 영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다 아실 텐데 말뭉치는 그거보다는 훨씬 대용량 언어 데이터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텍스트 기반뿐만 아니라 음성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그래서 굉장히 큰 언어 데이터 집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정말 모든 패러다임이 AI 중심으로 지금 막 변환되고 있을 때 이때 우리의 언어는 한국어니까 이런 부분들이 AI의 무척 중요한 어떤 그 기본이 바탕이 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동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하시고 연구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그 속도가 지금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화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AI가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시대적 과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민간의 수요는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인공지능의 학습, 언어 학습을 위한 가장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의 뇌 신경, 언어 신경이 형성이 되듯이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이제 134종을 구축했는데 이게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이제 주로 대학 연구기관 이런 데서 많이 활용하다가 이제 인공지능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대기업 아마 국가대표 인공지능에 준비하는 모든 대기업들은 당연히 이미 이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 학습을 했고요. 중소기업들은 이제 특화된 서비스들, 예를 들면 참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뭐 치매 예방 목적으로 하는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라든가 뭐 웹툰의 뭐 번역 모델, 그다음에 뭐 점자나 수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번역, 다국어 번역기 이런 여러 가지 특화된 서비스 모델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수요가 있어서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어떤 텍스트 기반의 자료들이 많았다면 지금의 이제 요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모달, 그러니까 이미지와 뭐 음성 이런 것들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한국 언어 문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의태어, 의성어 이런 것들은 좀 외국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부족해서 이런 우리 한국 언어 문화에 또 특화되어 있는 자료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속도도 생명인 것 같아서요. 네. 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들이 있으면 저희랑 잘 상의해서 적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그래서 수요 맞춤형으로 하려고 민간 기업들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세종학당과 비교해 볼 때 이제 우리 국립국어원이 참 초기에는 자랑스러운 기관이고 유서가 깊은 기관인데 세종학당 최근에 10여 년 사이에 확 성장한 거랑 국어원이 계속 이렇게 좀 저엄자는 연구기관으로 남아 있는 거랑 좀 안타까운 점이 있거든요. 말뭉치 사업도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참 굉장히 선도적인 사업이고 그 좋은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우리 장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AI 시대에 확 와닿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뭉치 사업도 그렇고 이번에 사이시오 참 좋잖아요. 그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인식도 되고 그러니까 좀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좀 더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일단 기관 정체성 자체가 약간 공격적인 사업 기반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신 분들 유념해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차관본데요. 그 좀 전체적으로 문해력이 국민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 결국 국어 사용 능력이 좀 저하되거나 아니면 뒤따라가지 못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 국어 사용 능력은 또 공교육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전체적인 업무 보고도 저는 이제 처음 봤습니다만은 네. 교육부하고 상당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아. 그런 내용들이 좀 없어서 그거는 교육부하고 어떤 관계들을 좀 맺고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교육부는 뭐 교육 전반을 다 하는 거고요. 이제 국립국어원은 국어에 관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어에 관한 교과서 할 그런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어원이 당연히 줘가지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문해력 이런 부분들이 뭐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립국어원이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뭐 디지털 시대에 더더욱 좀 약화가 됐지만 우리 국어 능력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잘할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해력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도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립국어원이 어떻게 할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이 뭐 숙론을 거쳤는데 크게 이제 어휘력 부분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뭐 한자 교육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고 뭐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휘력 증진을 위해서 이제 국립국어원이 국민들이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는 게 한 4만 어휘를 기초 어휘 목록으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건 좀 더 홍보도 좀 하고 이제 그 중에서 또 필수적인 것들 저희가 한 2,500 정도로 이제 문제은행 어떤 자가 진단용으로 한 2,500 정도를 금년에 문제은행으로 한번 개발하고 또 교재도 한 5종 정도를 준비해 볼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이제 국민의 국어 능력 실태 조사 이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중에 당연히 가장 취약한 게 쓰기, 그다음에 말하기, 읽기, 듣기 순으로 이제 심각해서 글쓰기의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논중형 글쓰기 진단 체계, 진단 기준을 작년에 마련을 했고요. 원래는 이거를 자가 진단도 가능하게끔 하려고 R&D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데이터는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글쓰기 원자료 16,000개, 그다음에 그 채점까지 다 해서 수정한 것도 한 16,000개 해서 그 정도 데이터로 확보를 했는데 R&D 하다가 그 업체가 약간 문제가 생겨서 이제 중단이 돼버린 바람에 이제 국가대표 인공지능 업체 선정되고 그러면 그런 데 업체하고도 협업을 해서 그런 진단 체계를 통해서 스스로들 계속 글쓰기 같은 걸 해보게끔 하고요. 금년에 우리가 준비 중인 거는 10월 달을 목표로 하는데 농중형 글쓰기 국민 대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선을 통해서 한 3,000명 정도 해서 뭐 본선에는 한 100명 정도 최종 본선을 치러서 이제 거기에 장관상까지 주는 그런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관심사를 좀 이끌어 볼까 합니다.